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HM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에서 해운주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하해운부터 해서 대한해운 같은 페노션 같은 해운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로 상승하는 HMM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SCFI라고 하죠.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12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왜 계속 상승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토론을 했죠. 토론에 대한 후폭풍이 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HMM에는 어떻게 작용이 될 수 있을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죠. 고환율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HMM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 업황과 함께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과연 어떠한 이유로 고환율에 대한 부분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HMM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일봉으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 2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져 왔습니다. 23년 10월 달에 저점 구간을 기준점으로 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결국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상승했던 원인이 바로 HMM 주가의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 보게 되면 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의 매집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HMM 주가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이 끝나봐야 수급의 동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파악할 수 있겠지만 뭐 개인이나 다른 투신, 뭐 사모펀드 쪽에서 매집세에 대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뭐 금일 금일 장이 끝나고 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된 기사 내용 가져왔는데,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12주 연속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결국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라서 중국발 밀어내기 효과가 발생했죠.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고공행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하면 이 부분이 특히 HMM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하지만 뭐 대한해운이나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발틱 운임지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운주 업황 강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리스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토론 같은 부분도 살펴보게 되면 바이든에 대한 실망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쪽으로 지지율이 높아질 확률이 높은 건데,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면 다양한 부분에서 생각을 할 수 있죠. 일단은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수혜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대중 관세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습니다. 제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운주 업황 강세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특히 HMM 같은 경우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죠. 발텍 운임지수도 마찬가지로 좀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한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컨테이너 지수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조금 꺾인 기조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발틱 운임지수가 최근에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원자재 가격의 반등에 대한 모습까지 겹쳐지면 컨테이너 지수 하락 시기에도 발틱 운임지수 상승하면서 해운주 업황에 대한 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HM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발틱 운임지수도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휴광석 가격 같은 경우도 하락 이후에 가격 안정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반등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더욱더 가파른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제조업 지표의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철광석 가격도 반등하면서 운임지수 상승까지 유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1,300원, 1,370원대부터 1,390원대 이 레인지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환율이 다시금 1,400원 구간에 도달을 하거나 돌파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고환율과 고운임에 대한 어떤 수혜주가 바로 해운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환율 같은 경우 결국엔 전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돼야지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정세도 우리가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와서 이 HMM의 실적적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4배가량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BPS가 31,00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가격적인 구간과 비교를 했을 때도 괴리가 나는 구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뭐 상승 4개월 동안, 4개월이 아니라 4월부터 지금까지 상승에 대한 폭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BPS와 비교했을 때 괴리가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매력도가 존재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이 121선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 구간을 돌파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뭐 HMN 같은 경우 현재까지 주가의 모습을 봤을 때 하림 그리고 페노션, HM,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까지 다양한 이슈가 존재를 했었죠. 특히 재매각 이슈가 존재를 해주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했다라고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앞으로 뭐 해운주 업황이나 컨테이너 운지수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HMM 역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승을 해주면서 전반적인 해운주 업황의 강세를 이끌었다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틱 운임지수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어쨌든 발틱 운임지수가 상승하면 운임비 측면에서 봤을 때 해운주 전반적인 업황의 강세가 나올 수 있게 되고, 특히 HMN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이 기반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매력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관련된 상승 탄력 흐름까지 야기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이 환율적인 측면, 운임비 같은 측면이 지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 부분은 대선과 향후 전당대회 관점을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